제 이름은 전우원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손자이자 전재용이라는 악마 같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 또한 악마이고 제 죄 포함해서 제 모든 이들의 죄들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중범죄자이고 제 죄도 밝히고 저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진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야.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총칼. 네, 명함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슈 지금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참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지금 뭐 얼굴은 약간 좀 가렸지만 이름이 공개가 됐죠. 전우원 씨인데요. 앞서서는 오늘 오후에는요. 유튜브를 통한 생방송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 뭔가 질문도 받고 얘기도 하는 상황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두환 손자의 돌연 폭로, 도대체 무슨 일?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지금 그 일가 가족들에게입니다. 자, 우선요. 화면으로 가게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그 전두환, 이순자. 그 사이에서 지금 아들이 3명이죠. 여기 전재국 씨, 전 시공사 대표, 그다음에 전재용 씨. 지금 그리고 그 아래 손자인 전우원 씨가 있는 겁니다. 여기 뭐 연예인 이름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막내로 전재만 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우원 씨가 위에 보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관련된 일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앞서서 영상으로도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구체적 내용 화면으로 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겁니다. 할아버지 보고 학살자라고 그래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학살자란 표현, 특히 뭐 광주를 갔을 때 이런 데 나온 날이 했는데 손자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범죄를 밝힌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이 영상들이 알려진 뒤에 아버지죠. 부친인 전재용 씨. 아들이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부친 전재용은 사기 행각, 전재만은 검은 돈 냄새, 검은 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전재용 씨. 아비로서 잘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다. 피해보게 된 지인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맞서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요. 이 손자인 전우원 씨는 왜 하필 지금 가족, 일가와 관련된 폭로에 나섰을까?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자, 전문가 연결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승 연구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인데 이게 도대체 폭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 전우원 씨의 마음에 달려 있는 이야기지만 예. 전우원 씨가 이 폭로를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자기의 그렇습니다. 내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절차가 그 내용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내용에 들여다보면 이런 예. 이야기를 합니다. 오. 자기가 병원에 일정 기간 입원했었는데 그 입원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렇게 종교적인 약간 이야기를 해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 또 반대편에 있는 그 전원우 씨 아버지의 입장은 예. 옛날에는 어제까지는 전화도 잘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악마로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지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우리 기자들과 저도 좀 이 이야기가 왜 이런 배경이 나왔는지는 그 전우원 씨의 주장뿐만 아니라 예. 그 기타 배경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나는 마약도 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에서 처벌받느냐 한국에서 처벌받느냐 더 중요한 더 가중 처벌받는 곳에서 나는 처벌받겠다. 이런 좀 추상적이고 좀 일반화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사의 어떤 좀 이렇게 압박 때문에 이렇게 됐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병원에 입원해서 좀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죠. 전두환에 대한 좀 이렇게
과거에 쌓여있던 그런 어떤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좀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친인 전재용 씨의 설명에 따르면 약간 아프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거든요. 어떤 그거에 대한 네. 뭐 해명일까 설명일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 전우원 씨의 이 폭로 내용을 뭐 기사로도 보시고 아까 유튜브 영상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분이 생방송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혹시 가족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좀 많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저도 가족사라서 저희 같은 삼자가 이야기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지금 반론권이 지금 보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전우원 씨 주장인 입장이고 거기에 내용을 기초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시청자분들께 먼저 말씀을 예, 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이 전우원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어머니하고의 갈등은 분명히 존재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전우원 씨는 지금의 아버지의 가족사를 말해서 참 좀 죄송스러운데 그 예. 전처의 아들이에요. 전처의 아들이고 지금 이제 전두환 씨의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뭐 이거 다 실명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실명 이야기도 될 것 같지만 좀 실명은 제가 웬만하면 자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새롭게 결혼한 사람. 그 우리나라 연예인과 결혼해서 예. 이 전우원 씨 입장에서는 새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새엄마하고 어떻게든지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뒤틀려졌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둘이 살자. 그러니까 엄마와 갈등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둘이 살면 네가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본다면 예. 그런 어떤 그 인터뷰를 했는 내용을 본다면 가족사 안에서 새어머니와의 갈등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지금도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잠시 모셨다가 예.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 예. 본인이 쏟아낸 여러 가지 주장과 얘기 중에서 이 귀를 잡았다고 할까요? 일단 네. 본인은 이렇게까지 하는 게 회개한 결과라 회개를 했다. 그 결과로 해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할아버지죠. 본인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학살자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좀 눈길, 주목을 하던 대목이 이거였거든요. 글쎄요. 네네. 이건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일을 꺼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분명히 이제 오늘 올린 사진에도 보면 이게 손자 사진이에요. 그 전두환 씨하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그 사진을 보는데 아마 어릴 때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도 제 귀를 잡았는 게 두 가지가 예. 할아버지 전두환은 영웅이 아닌 범죄자일 뿐이다. 예.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검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25만 원 뿐이라더니 그 손녀는 호화 결혼식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일방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는 영웅이 아니고 범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상 재판 과정에서 아직 드러났는 게 없고 전두환 씨가 분명히 추징금도 덜 냈는 상태에서 사망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맞다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 주관적인 측면이라서 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아직도 930억 가까이 내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 내란죄로 확정 판결 받았던 사람은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징금 얘기 살짝 하셨는데요. 지금 뭐 네. 한 1,000억 가까운 돈이에요. 그 추징금 아직 추징이 안 된 돈이요. 그런 네네네. 상황에서 손자가 검은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연관된 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네네. 추징금 환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이게 두 가지를 제가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에 예. 따르면 그 벌금과 추징금은 일신 전속적 권리라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부패재산 몰수법,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이 법을 입법할 때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두환 추징법이거든요. 공무원 예. 범죄 몰수법이. 이게 제3자에게 이 돈이 건너갔을 때 3자가 이 정을 알고 돈을 받았다면 예. 그 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사자가 이야기했는 거는
내가 대학교 등록금을 받을 때에도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위자료도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예. 그리고 이건 확인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두환시 연희동에 뭐 금고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내 계좌를 추적해보면 이러한 검은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부패재산이고 잘못된 추징금은 반드시 발본세관 밥숟가락 하나도 저는 빼앗아야 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정말 비자금이 이렇게 제3자에게 넘어가서 그 3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이렇게 전달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 몰수법을 가든 부패재산 몰수법을 가든 제3자로부터 추징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내놓은 그런 돈과 관련된 진술들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네. 뭔가 새롭게 추징에 들어갈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예. 지금 주장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보더라도 예.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때 그 일반적인 어떤 서사 형태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사 형태로 검은 돈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는 성범죄도 저질렀고 마약 범죄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예. 그다음에 이 검은 돈이 어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객관적 사실의 바탕을 둔 주관적 혐의로 수사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정도면 아직 예. 객관적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사 정도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가족 내부에서 나온 예. 어떻게 보면 휘슬블로우잖아요. 내부 예. 고발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추징되지 않는 930억, 약 1000억에 가까운 돈이 존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보는 게 검찰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예. 그 부분에서 추징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추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추징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승 연구원님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네. 뭐 기사도 보시고요. 아마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좀 챙겨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전우원 씨가 계속 쏟아내고 있는 얘기 중에서 지금 승 연구위원께서 가장 주목해서 들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느 대목이 좀 있습니까? 뭐 저는 어차피 개인적인 어떤 범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마약을 하고 성범죄를 했으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건 당사자의 주장인데 제가 지금 보는 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고 예. 그 정의 실현 중에 하나는 분명히 확정 판결 후에 추징금 2천억 정도 중에서 935억은 추징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추징 안 됐을 때 그걸 추징하는 게 대한민국 에 있어서의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왜 대학 등록금이 제3자를 통해서 갖는 건지 그리고 왜 위자료 같은 것도 그게 사실이라면 왜 갖는 건지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자기 계좌를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건지 아니 수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맞지만 예. 정말로 그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없으면 범죄 혐의를 털고 가는 것도 수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라는 기본적인 어떤 팩트 속에서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인지는 한번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실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지금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지금. 그 주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대편 내놓은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없는 거예요. 부친인 전재용 씨 정도만 약간 좀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약간 애비로서 못 챙겼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만 내놓은 상태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장 자체만은 굉장히 크게 지금 일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특히 이 검은 돈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도 있었습니다.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에 관련돼서 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자가 미국에 와서 어디에라도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계속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죄인이고 제 죄는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던 저희 가족들은 어디에서 모를 돈이 계속 나와서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손자의 폭로를 보면서 의미 있는 거는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네, 네, 증언한 거. 네.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네, 영웅이 아니고 영웅이 아니다. 학살자다. 네. 범죄자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상당히 그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죠. 그래요. 이 말은 상당히 울림이 클 거예요. 네. 소위 한 나라의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부패와 비리 규모가 엄청났다. 네. 그러고도 그 사람들이 반성할 줄 모른다. 그런 점들이 자기 손자 이불을 통해서 세상에 증언했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울림이 클 거예요. 네. 그런. 자,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영 교수님. 일단 추징금 얘기, 아까 좀 전문가 연구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큰 관심을, 그쪽이 관심이 아니냐 사실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9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1000억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지금 세금 미납도 한 9억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멈춰버린 상태예요. 그동안 추징이건 어떤 징수가요. 자, 그동안 추징을 못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뭔가 새로운 단서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지적이 저는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예. 그동안 전두환 씨 일가와 관련된 그 이른바 전 재산을 다 몰수해야 한다라고 예. 하는 게 국민 정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징금 중에 2,205억인가 됐었어요. 그 추징금 중에서 925억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또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예. 자, 이걸 어떻게든 간에 환수해야 될 텐데 이번에 저 손자의 어찌 보면은 내부 고발과 같은 주장으로 인해서 저는 새로운 어떤 단서가 주어진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검찰의 역할은 이제 검찰에도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자, 그동안에 검찰에게 그 추징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검찰의 논리는 뭐였냐면요. 법리 검토를 통해서 계속 추징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 했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새로운 단서가 제기된 만큼 저는 우리 검찰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예. 수사 의지가 있다면 예. 저는 얼마든지 추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느냐. 물론 여기에서는 본인이 예, 정의남 교수님. 본인 계좌 예. 추적까지도 오. 의사를 제안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검찰이 예. 지금 저희 전 의원 씨의 그 아버지 되는 부친, 예, 전재용 씨. 부친의 주장이 뭐 거의 우울증 환자, 약간 좀 뭐 약간 더 아프다는 심하게 얘기하면 취지잖아요, 뭐 지금. 정신병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먼산 구경하듯이 놓고 보면서 별다른 어떤 그 진전을 검찰이 끌어내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정부 검찰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예. 이런 거 통해서라도 이걸 추징해내겠다라고 하는 저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제가 신조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벌써부터 지금 발언하신 거 보니까 저 발언의 진위라든가 예. 또 구체적으로 뭐 압수수색 할 만한 무슨 단서가 나왔다든가 그런 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정치 공세잖아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물을게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찾아내려고 뭐를 얼마나 노력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가지고 바로 그냥 무슨 윤석열 때리기 저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룰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저분이 그렇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언을 한 건지 예. 그리고 앞으로 뭐 좀 몇 번 들어보면 알 거예요.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저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에서 그 우리 양민 죽인 거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추징금 그런 거 제대로 납부 안 하고 있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벌써 몇 번의 정부가 거치면서 여야 정권 교체 몇 번 되면서 이런데도 제대로 안 돼 온 거예요. 그리고 저 손자의 얘기를 가지고 또 무슨
정치 공세를 하려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일단 저 압수수색을 할 만한 예. 그죠? 뭐 이 검은 돈의 실체, 예. 뭐 냄새 오. 얘기만 했지 무슨 뭐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압수수색 할 만한 단서가 나왔을 때 예. 그때 얘기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아마도요. 지금 국회 상임위 예를 들어 법사위 같은 데 열려서 검찰 관계자 출석하는 데서 야당 쪽에서 굉장히 또 압박을 하지 않을까요? 신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단박에 내일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이뭐저 여기에 대한 뭐 진실 여부나 이건 별로 관심 없고 아 이거 오. 윤석열 검찰 때리기에 딱 좋은 소재구나. 그거 하나만 지금 꼽혀 있는 거예요 민주당 쪽 분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 마디만 더 예, 한 마디만 붙이면요. 어떤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 지금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윤석열 정권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니 예. 그동안 검찰은 늘 법리 검토만 하고 오. 추적하고 있다고만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새로운 단서가 제기됐을 때 예. 다시 이 문제를 좀 열어놓고 이 문제를 국민적 분노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 예.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예. 증거를 트럭으로 갖다 줘도요. 검찰이 수사 의지 없으면 수사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글쎄요. 내일부터 또 정치권 이 주제가 갑자기 정치적 주제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단순히 어떤 일가의 얘기로 그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두 분 패널 말씀 드리니까 드네요, 지금요. 자, 아까 봤던 가계도 좀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이 3명이죠. 여기 전재국, 전재용, 그리고 막내 전재만입니다. 뭐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김연아 전 의원님. 최근에, 시간이 좀 지났네요. 과거 박정희,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 되게 이제 장남들이죠. 아들들이 모임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뭔가 사회적 통합의 물꼬를 트자, 여야 가리지 말고 이런 취지의 모임을 했다라고 소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설명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말 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장남인 전재국 회장. 여기 보면 지금 전시공사 대표로 돼 있죠. 지금 뭐 음악세계 회장 이렇게 소개도 되고 있는데 전재국 씨도 초청을 하려고 했으나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다음번에는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전재국 씨 이거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발칵한 상황에서. 글쎄요, 좀 공개적인 자리에 얼굴을 내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두환 씨는 뭐 저는 천벌을 받은 것 같네요. 자기 자녀들, 특히 자기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부인하고 어떤 학살자라는 가족의-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게 맞던 안 맞던 간에 예. 사실 가족들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죠. 그 자체가 이제 비극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원 씨 같은 경우도 새엄마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돈이 뭐 어디서 들어오던 간에 돈이 많아도 저렇게 불행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예. 개인적으로는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의 심판으로서는 국민들의 예. 원하는 수준만큼 심판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그 가게에서 그에 합당한 많은 죄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추징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전두환 씨의 세 아들들이 예. 사재를 털어서라도 추징금을 내겠다 이렇게 공언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우리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 그 손자의 발언을 통해서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 의사가 오. 진심이었는지 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뭔가 법적인 죄값은 국민적 판단에서 좀 미흡한 거 있지만 이 가족이 이런 모습 자체가 이게 엄청난 죄값 아니야 이런 생각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금 비교가 되나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말년에 예. 본인의 죄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많이 인정하시고 했던 것들. 근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살아온 나날을 되돌아보면서 예. 자기의 공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하지 않았나. 그게 아마 국민들에게 돌아가시고 나서도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자의 어떤 폭로성 주장이 주목을 받는 것도 아마 그런 배경을 국민들께서 지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는 걸로 보이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예. 일단 도대체 이 상황이 뭘로 이해가 되시는지 하고 그동안 추징이 잘 안 됐잖아요. 거의 1,000억 가까운 추징이 안 됐는데 글쎄요. 차명으로 혹시 무슨 재산이 뭐 은닉돼 있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그동안 뭐 소문처럼만 있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 뭐 첫 번째는 의지인 것 같고 그 배경은 저도 뭐 어떤 새 엄마와의 관계 또 아버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또 개인적인 어떤 뭐 정신건강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게 종교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것은 제가 더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안들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편으로는 뭐 국민의힘에 대한 연관성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오. 지금 현재 우리 김재원 최고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5.18 관련된 5.18 얘기. 관련 부분과도 다시 상기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국민의힘의 악재가 되는 것 같고요. 방금 살짝 들었습니다마는 검은 돈이 있다면 미국 모처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선척 흘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이상 안 나왔다면 모르지만 나온 이상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저 초기에 전화 인터뷰하신 예. 어떤 연구원 말씀처럼 전문가 말씀. 예, 전문가 말씀처럼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전혀 모르는 척하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럼 본인하고 만나서 과연 그렇게 말한 배경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 예, 말씀 신지호 전 드리면요. 예, 저게 저 전 의원 씨라는 분이 예. 뭔가 정말 검찰이 새롭게 액션을 취할 만큼의 뭐 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울증, 정신병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능성도 우리는 지금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근데 제가 얼핏 제 촉으로는요. 예. 그 할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뭐 학살자라는 표현, 아버지에 대해서 악마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이 정제된 상태가 아니라 저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 이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고요. 예. 가족사 간에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 굳이 알 필요도 없는 뭐 가족사는 또 뭐, 간의 예. 무슨 원한. 예. 그 가족사 간의 그 가족 구성원 간의 원한이 그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뭐 그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광주에서의 비극 이런 것까지 또 동원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한 걸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벌써부터 뭐 압수수색을 안 해 뭐 이렇게들 이제 김치국도 마시는데 의외로 그냥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를 예. 액션을 취할 만큼의 뭐 정보도 안 나오고 아주 뭐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좀 예. 균형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예. 드리면 저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전우원 씨가 예. 본인이 벌써 아버지가 자기를 환자 프레임으로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미 우울증으로 정신병을 뭐 겪었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과 감정 서류까지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 스님 스스로 밝혔죠. 스스로 그런 얘기를 밝혔다는 거 꺼내고. 아니에요. 예. 이런 걸 보면 이걸 오히려 그 집안 내부의 싸움일지라도 이제는 저 고발에 나섰던 전우원 씨의 를 예. 악마화하는 전시 집안의 내부 분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굉장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주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폭로성 내용이 담겨 있는 주장을 꺼내요. 자, 진실을 가려내는 문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죠. 뭔가 좀 더 시간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가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100% 뭐가 확실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